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다행히도 GS3기 마지막 순환이 종료되고 나서요. GS0기 첫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요. 1년간의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수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간 시험 준비를 했다라고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 수험 기간은 한 13개월 정도 됩니다. 1차를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시험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합격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험 기간 중에서 직전 3개월을 제외하고서는 주 4일 근무를 하던 직장인이었었어요. 저는 보습학원의 영어 강사였었고요. 그리고 전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점수는 잘 받았죠. 노동법이 68점 나왔고요. 인사가 61점, 행정쟁송이 58점, 민사소송법이 66점 나왔습니다. 한 64점 정도의 평균인데요. 당시 커트라인은 58점대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간에 합격한 여성이다 라고 했었을 때 뭔가 암기 엄청 잘하고 예쁜 글씨로 똑같이 책을 베끼는 이런 게 상상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도요. 적은 양의 암기 그리고 적은 그 분량의 답안으로도 고득점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강사로서 가르칠 때도 암기를 적게 하면서도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5년 이상 노동조합에서 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병행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노사 간의 대화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때 파업을 할 때 어떠한 갈등 등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것도 실제로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험생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몰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몰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현업에서 실제로 해보고 느껴봤던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측면들을 수험생의 언어로서 전달을 해드림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노동법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 저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사실 저도 채점을 제 수업을 들으셨던 합격하신 노무사님들한테 맡겨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직접 첨삭과 직접 채점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저희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대형 강의를 하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수험 적합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이해가 잘 가는 강의 그리고 꼼꼼한 피드백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서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노동법의 특징에 대한 것은요.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블로그에 가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효율적인 1차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차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동법 책은요. 읽어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읽을만해요.
맞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그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행정쟁송법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2차에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면은 외계어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의 문제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잘 읽혔던 문장들이요, 쓱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막상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써보려고 하면 물음표가 100만 개 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꺼운 책과 그리고 상당히 긴 분량의 판례를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가, 의지가 중요하고 성실함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물음표가 뜨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책을 보면은요, 맞는 말 대잔치고 수긍 가는 말 대잔치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라고 납득이 가는데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와닿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와닿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강사에게 질문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용자가 저래요? 뭐 이런 거죠. 이때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당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사용자는 이런 행동을 했고 왜 근로자는 이렇게 대응하였으며, 혹은 왜 반대의 대응을 했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뜬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반드시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차 노동법이 서술형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서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고에 대해서 써보시오,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써보시오, 이런 식의 약수령 문제가 아니라요, 이 회사에는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A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한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소논문 형태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잘 외우면 고득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을 외워서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문에서 제시한 사실관계, 배경사실을 적절하고 풍부하게 활용해 가지고서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돈을 받을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하게 써줄 수 있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쓰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강사가 봐주면은 이 쓰기 연습에서의 시행착오가 확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스스로 책을 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보면서 첨삭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차 노동법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커다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서 합격하는 답안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크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정규 순환 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개강하는 것이 GS 연기라고 하지요. 저는 평일 저녁반을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고요. 초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GS 1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22회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평일 저녁에 들어갈 거예요. 이 강의는요, 심화 이론 강의이자 그리고 노동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판례를 해설하는 강의로서 강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답안 작성을 위해 가지고서 기초적인 사례풀이 연습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환입니다. GS 2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강의 시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18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수업 위주라기보다는 시험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9회에 걸쳐서 9주에 걸쳐 가지고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시험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강의는 사례집에 대한 강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줍니다. 요거 좀 묶은 책이 사례집이에요. 이 사례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치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점수와 등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S 3기 요거는요,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2기보다 모의고사 보는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의 책이 아니라 정리하는 형태로 강의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저는 특강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데요. 연기와 1기 사이에는 첨사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요거는요, 답안 작성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드리는 강의예요. 연기와 1기 사이에 한 3주 정도의 방학이 있거든요. 그 3주 정도의 방학 중에서 2주 동안 주 2회씩 해서 총 4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노동법 문제로서 노무사 시험보다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풀어볼 만하고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행정고시와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를 위주로 어떻게 푸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그리고 GS 2기와 함께 저는 GS 2기는 매주 일요일 날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고난이도 모의고사 반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라고 하니까요, 뭔가 시험을 많이 봐보셨었던 그런 분들, 좀 고수가 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찾고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하고 약점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으셔도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 순환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각각의 순환마다 특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백지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노동법의 세계관부터 설명해 드리는 형태의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는 요거를 써가지고서 수업을 합니다. 뭔가 새벽녘에 그 하늘을 담은 그런 색깔로 만들었고요. 구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께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요걸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하고 그리고 법 조문에 대한 설명과 같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까지가 수록이 되어 있는 두껍고 자세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숙제를 내드리게 될 거예요. 숙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내드리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노동 판례에 대해 가지고서요. 암기를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알맞게 줄여가지고서 현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줄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빈칸을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암기 숙제로는 이런 거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는 두 문자를 따가지고서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쉽게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답안과 관련해서는요. 시험은 안 봅니다. 시험 본다라고 하면 연기에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떨리거든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는데 숙제로 그 당시에 그 백지 상태에서 요만큼은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의 답안 작성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메인 눈으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연기에서의 목표는요.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세요. 사실 올해 연기에서 저는 조금 재미도 추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그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개그보다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는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당위, 대체 왜 저러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뭔가 와닿지 않아요. 뭔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숙제를 성실히 해주시면 요 세 가지를 해주시면은 이 시기에 달성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저는 사실 조금 내향형의 강사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 오픈 채팅방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꼼꼼하게 수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펜을 쓰는 방법부터요, 체력 관리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저희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는 기간이잖아요. 좀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연기에서 이 과정이 종료되고 나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완전한 이해입니다. 되게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강사라면 다 이해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험 직전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암기는 좀 키워드별로 되어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장부터 이해를 잘 해두시면은요, 나중에 암기의 바다에 빠지실 때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꽤 빡세게 굴리는 강사긴 한데요. 그래도 제 수강생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시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으로는 답안을 어느 정도 작성은 가능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외워서 답안을 쓰시진 못해요. 하지만 약간 컨닝 하면서 어떻게든 그 답안의 흐름은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연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대한 평일 강의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되는 방학을 가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1기에서 강의 실수가 좀 줄어들죠. 빠지는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 1기는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본 이론을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혹은 책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의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노동법에 대한 세계관 설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용어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조문은 사실 시험장에 가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설명도 빠져요.
대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판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해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재 역시 날씬해져요. 이 교재 사용할 건데요. 이 교재는 신판이 나올 겁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컴팩트함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시험에서 최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 단거나 교재로서 딱 좋은 교재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판례 원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요, 이 판례의 배경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할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A 회사의 상벌 규정에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답안에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비슷한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때 답안에 사안의 적용을 잘 적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주 1회의 시험을 볼 겁니다. 이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예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미리 드릴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공부를 해오시고 그리고 나서 보는 그런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드려요. A, B, C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으로 매겨드리고 첨삭을 해드리는 피드백을 직접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생동차생 분들 계시죠?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순환인 GS 2기 중간에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정도는 2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기에 답안 연습을 성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기를 다 끝내고 나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암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하지만 암기의 완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차 합격하시거나 저 같은 생유회로 되게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수험생 때 질문하시거든요. 대체 노동법 판례는 언제쯤 제대로 외워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 그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는 데까지 외우고 그리고 최대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무방해요. 시험 직전까지라고 하더라도 판례 등등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었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암기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암기를 시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암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조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휘발성이 있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세요. 하지만 그걸 되풀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온다면 합격할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꾸역꾸역 성실하게 외워주시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려운 문제거나 문제를 막 꼬아서 내거나 이런 것들은 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으로 분류되는 A급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문제들은 1기 과정에서 해결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다음 순환으로서 GS 2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GS 2기 과정에서는요, 지금 민트초코 같은 요 사례집을 통해 가지고서 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사례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물어보는 말이 이런 거예요. A사는 B노조의 교섭 요구사항 두 가지는 모두 자신에게 교섭 의무가 없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앞에는 사실관계 소개가 막 등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쟁점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라고 하는 걸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의 사실관계, 실제의 물음, 그리고 실제의 정답, 답안에 그대로 써도 되는 그런 모범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례집에다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이 두꺼운 이유는요, 나름대로 학습하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두꺼워요. 사례집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기 과정에서는요, 사례집을 통한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N수생, 시험 경험이 있고 아깝게 합격하지 못하셨던 이런 분들이 이때부터는 막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등장을 하고 점수와 등수가 산출되는 이런 특징 때문에 뭔가 동차생이나 유예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나는 답안을 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최고 답안 같은 것은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리고 내 등수는 저 바닥에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긴 하는데요. 충격받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험을 포기하시진 않지만 수업 듣는 것은 포기를 하시는 게 이기의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약점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책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아는 것 같거든요. 시험을 봐보고 좀 틀려보고 버벅거려보고 그래야지 내가 여기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시험을 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질 좋은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GS 2기 과정을 성실하게 끝까지 밟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당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남들이 뛸 때요, 내가 조금 체력이 부족하더라도 뛰면은요, 내가 내 페이스로 걸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는 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GS 2기의 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요,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꼬아내는 그런 응용 문제의 경우에도 푸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3기 과정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GS 3기는 총 10회 하게 됩니다. 제가 오타를 냈어요. 평일 저녁이 아니라요, 일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5주예요. 가장 컴팩트한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험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한 달 전까지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는 하산을 하시는 거죠. 전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요, 실전의 노동법 시험과 동일한 시간대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75분, 2교시 75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요. 총 150분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요. 이것을 직접 첨삭하는 강사 역시 굉장히 피폐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강의는 책을 활용하지 않고 프린트를 활용해서 이해 위주,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암기 위주의 정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문제가 어려워져요. 물론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선에서 낼 거예요. 저는 비실용적일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당황스러운 문제를 상당 부분 포함을 하고 난이도도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섞어가면서 그 3기 문제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는 문제를 잘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험의 목표이자 학원 강의의 목표예요. 기본적으로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론을 설명하고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안을 기깔나게 잘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수험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합격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남들이 망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은요, 잘 쓰는 문제는 다 비슷하게 잘 써요. 그리고 망하는 문제는 다 망해요. 그런데 그때 덜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시험은 상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돌발 상황이라던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GS 3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이 5주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쓰셨던 답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쓰셨던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스스로 제가 답안을 보면서 체감을 하기도 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이 성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되게 현실적인 그 질문으로 조금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노논법 60점 이상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학습 곡선 먼저 가지고 올게요. 학습 곡선은 이런 식의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풋을 투입하면 아웃풋이 뿅뿅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특히 초반부에는요, 삽질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불을 붙듯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막연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안간힘을 써가지고서 납득을 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인내심 있고 성실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때 공부했던 것들이 이 시기에 내 것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합격선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이란 시간이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요,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험의 분량으로 봤었을 때요,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물론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1년간의 시간을 거쳤을 때 여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 수업에서도 많이 봤었고,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은요, 2년차에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2년차 이후에 합격하시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있어요. 이 수험생들이 0.5점, 0.3점 이런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실수를 적게 하고, 그리고 자신 없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분들이 그 한 끗의 차이를 이기고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1년이란 시간은 여기까지 가는데도,
그리고 실수를 적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도 모자라거나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요게 커리큘럼 가이드다 보니까요,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좀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1차를 클리어하는 방법. 제가 1차 한 달 컷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민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사회본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인 출신이잖아요. 직장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합격하는 것이 맞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사관리는 제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은 케이스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민사소송법은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좀 열심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왜 점수가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요, 저는 지금 현업노무사예요. 아마 노동법 강사들 중에서도 되게 드물게 현업에 있고, 지금 저는 노동권익센터에서 근로자분들의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사측 대리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노무사의 진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라던가 노무사로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예요. 한편 토요일 2시에 제가, 당연히 오후입니다, 인문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문특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법학도 모르는데 그 법학 중에서도 특수한 영역인 노동법률에 대해 가지고서 갑자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1년 뒤에는 고수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노동법을 접하기 전에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으로서의 형법, 민법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은 야매스럽고 약간은 이해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그 기초 법학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좀 알바만 해보더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법 2,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나는 말도 잘 모르는데 무슨 유니콘을 내가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노동조합이라는 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와닿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업을 배우기 전에 파업은 왜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무료 특강이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들으시거나 인터넷 강의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